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재입니다. 예, 어느새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11강 심장혈관계통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전에 먼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해서 학과에서는 기말고사를 이제 대면 시험으로 어, 진행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그 중간고사 때처럼 또 학생들의 또 반대가 또 있게 되면 이제 바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면 시험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태까지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대면 시험 할 때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 이제 얼굴 한번 보고 또 가능하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짧게나마 그런 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시험이 편하겠지만 그 변별력이라든지 또 이 수업을 그래도 열심히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대면 시험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은 중간고사 이후인 비뇨계통부터 이번 마지막 시간인 11강 심장혈관계통까지가 수업 어, 시험 범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제가 공지는 확정되는 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계통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려웠던 저번 주 신경계통과 관련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네지시아는 무통증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언에스 언 언 어네스플러시 문해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아가 태어날 때 뇌가 없이 태어나는 상태, 바로 사망을 하겠죠. 어떤 기형으로 인해서 뇌가 없는 상태를 언에스팔러시라고 합니다. 언에스팔러시. 그리고 어네스테시아는 이제 마취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어팔시아는 언어 상실증, 언어를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프렉시아는 행위 상실증이고요. 언어 상실증과 비슷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은 이제 거미막을 얘기하죠. 뇌에 둘러싸여 있는 연막 그 하단에 있는 거미막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어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ANS는 자율신경계통을 얘기합니다.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 그 하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그 자율적으로 신경이 반응하는 계통을 얘기하죠. 파우살지아는 이제 자결통입니다.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CNS,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통입니다.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 중추신경계통, CNS라고 하고요. 세팔지아는 두통, 머리의 통증을 느끼는 상태. 영어로는 헤드에이크라고 합니다. 두통. 셀레브럼은 손해를 얘기합니다. 대뇌 아래에 있는 그 대뇌의 어떤 그 영역에서 대뇌 보고 느끼고 그런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이제 손해가 되겠고요. 세레브럴 스파이럴 플루이드는 뇌척수액을 의미합니다. CSF라고 하는데요.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액의
얘기하죠. 그래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그 검사라든지 내척색을 뽑아서 천자를 통해서 요추천자를 통해서 내척색을 뽑아서 이제 검사할 때 그 물질이 염증이 생긴 상태인지 뭐 바이러스가 침범한 상태인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요한 장기인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세레브럼은 대뇌이고요. 대뇌를 칭하는 단어고 코마는 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의 5단계라고 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식의 5단계 처음 얼럿 상태, 정상인처럼 뚜렷한 상태, 그 다음 이제 드로우즈 상태, 약간 졸린 듯한 기면 상태, 그 다음이 이제 스투퍼 상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 다음이 이제 세미코마, 반혼수 상태죠. 그리고 이제 뇌사 상태를 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5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크레니얼 너브스는 이제 뇌신경을 의미합니다. 뇌신경. 듀라미터는 경막, 그 뇌에 있는 경막 부위를 얘기하고요. 디스렉시아는 렉시아가 이제 읽는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곤란하다는 의미의 디스가 붙어서 디스렉시아, 읽기 장애의 현상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언세팔라이티스는 뇌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하고요. 언세팔로패시는 뇌병이 생긴 상태, 뇌병증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글리오블라스토마, 교모세포종이고요. 종양. 헤미팔레시스는 이제 편마비를 얘기합니다. 편마비. 반쪽이 몸을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눴을 때 반쪽이 마비 상태가 되는 상황. 뇌 이상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라든지 스트로크, 뇌졸중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편마비 상태. 헤미플레지아도 이제 비슷한 의미고요. 불안전 마비와 편마비,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팔레지아는 이제 통각 저하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하이퍼레테시아, 감각이 과민한 상태. 하이퍼키네시스, 운동 과다, 운동 기능이 심한 상태. 인트라시컬 인젝션, 경막 내 주사를 의미합니다. 렙토메닝지얼, 연수막이고요. 메닝지스, 뇌척수막을 얘기합니다. 뇌척수막. 메닝지오마, 수막에 양성 종양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고요. 마이엘로패시는 척수에 병이 생긴 상태, 척수병증. 나이크롤랩시는 기면증, 계속 졸리는 상태. 널브는 신경이고요. 뉴럴지아는 신경통. 그리고 파라페지아는 하반신 마비 상태고요. 파라심파식 너브는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반대, 부교감신경이죠. 자율신경 계통의. 페렌키마는 실질을 얘기하고요. 파라시스, 불안전 마비 상태입니다. 파라스테지아, 감각이 이상한 상태. 페리페럴 러버 시스템, 말초신경 계통입니다. TNS, 피아미터, 연막이고요. 폴리오마이엘리티스, 회색질 척수염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폴린 뉴라이티스, 다발성 신경염이고요. 스폰즈, 교내입니다. 교내. 다리 교자, 뇌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내. 레디클라이티스, 신경근염이고요. 센서리 너브, 감각신경을 의미합니다. 스파이널 너브, 척수신경. 심파스틱 너브, 교감신경이고요. 싱콥, 실신상태. 갑자기 뇌에 들어가는 산소와 피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상태. 살라믹, 시상이고요.
absence이죠. 예, 실신에서 발작까지 일어나는 상태고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어마이어트로픽 라테랄 스콜로시스, 근위축, 예, 측상이 라테랄이죠. 측면, 그리고 예, 경화증, 예,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근육이 위축되는 상태를 예, ALS라고 하죠. ALS. 예, 어마이어트로픽 라테랄 스콜로시스입니다. 이거 단어가 잘못됐네요. 어뉴리즘이겠죠? 수정하겠습니다. 예, 어느리즘, 동맥류. 예, 배마비. 예, 죄송합니다. 예, 배마비. 배마비는 이제 몸 중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이제 배마비라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예, 움직이지 못한 상태. 배마비. 그리고 브레인 튜머는 뇌종양이고요.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 뇌혈관 조영수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세레브럴 컨투전, 뇌진탕, 세레브럴 컨투션, 세레브럴 컨쿠션이랑 세레브럴 컨투션과 다릅니다. 예, 뇌진탕과 예, 뇌타박상, 이 두 가지의 두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진탕은 머리를 부딪혀서 그 어떤 뭐 뇌에 어떤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단순히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멍한 상태. 그것은 이제 보통 뇌진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뇌타박상인 경우에는 뇌 머리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뇌 멍이 들거나 피가 고이거나 이런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것을 뇌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세레브럴 헤머러지 뇌출혈 상태고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뇌 안쪽 연막, 거미막 부위까지 출혈이 일어난 상태. 보통 교통사고로 많이 일어나죠, 뇌출혈. 세레브럴 베스큘러 액시던트는 이제 뇌혈관 사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이상이 생긴 상태, 뇌혈관 사고, CVA라고 합니다. 디멘시아는 치매고요. 일렉트로 언세팔로그래피, 예, EEG죠, 뇌파 검사.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이제 수두증이고요. 뇌에 물이 찬 상태. 룸바 펀처, 예, 요추천자죠. 예, 뇌척수액 CSF를 뽑아내서 예, 어떤 뇌와 척수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방법을 많이 쓴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메닌자이티스, 수막염이고요. 마이그레인, 편두통, 한쪽 머리가 심하게 아픈 상태, 쑤시고 아픈 상태, 편두통. 멀티플 스컬러시스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다발적으로 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마이아스테시아 그래비스, 중증 근무력증을 얘기한 상태고요. 어클루션, 폐색, 막힌 상태, 폐색. 팔레이티브, 통증이나 어떤 부분이 완화된 상태, 팔레이티브라고 합니다. 팔시는 마비 상태고요. 파킨슨병이고요.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PET라고 합니다. PET. 대학병원에서 자주 해부학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법. 양전자 방출을 통한 단층 촬영 방법입니다. 검사 방법. 징글스는 이제 대상 포진을 얘기하고요. TIA, 트랜시언트 이스케믹 어택, 일가성 허혈 발작, TIA, 이렇게까지 신경계통에 대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강 심장혈관 계통에서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맥으로 이산화탄소와 각종 이제 노폐물을 빨아들여서 그 신선한 혈액을 온몸으로 퍼지게 해서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역할을 심장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과 혈관을 구성하는 부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심장혈관계통 관련한 용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혈관과 관련한 질병, 검사, 처치에 대한 의학 용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하기 전에 먼저 심장혈관계통에 대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심장의 구조와 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혈관은 보시면 위에 부분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피와 산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온몸 순환한 피와 산소가 이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심방, 여기가 우심방입니다. 우심방으로 피와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 삼천판을 거쳐서 심장에 있는 삼천판을 거쳐서 우심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우심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판이 있습니다. 폐동맥판, 풀모너리 밸브, 폐동맥판을 통해서 이 폐동맥으로 가게 됩니다. 폐동맥으로 진행이 되고요. 폐동맥에서 이제 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폐에서 다시 폐정맥으로 이게 폐동맥판이고요. 폐정맥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좌심방에서 에어텍 밸브, 대동맥판을 통해서 대동맥판을 통해서 이 대동맥으로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좌심방, 좌심실 이 혈액을 이제 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에서는 이 산소와 혈액을 온몸에서 이제 순환해서 들어오는 산소와 혈액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서 순환이 되는데 혈액과 이산화탄소가 순환이 되게 되는데 여기 흐름은 이제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되고요. 폐에서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좌심방과 좌심실을 통해서 승모판을 통해 대동맥판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동맥 에어타를 통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피가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 이제 순환에 대한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심장이 어떻게 뛰게 되고 어떻게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서 우리 몸을 운동하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의 어떤 기능을 설명한 그림이 되겠고요. 심장 자체는 정기적 신호 세포로 인해서 심장을 몸에서 떼어내더라도 계속 뛰게 됩니다. 동물 심장이건 사람 심장이건. 그래서 자가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심장이고 이 심장이 몸의 동맥과 정맥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온몸으로 혈액을 빨아들이고 거기서 신선한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계통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중요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 교재 진행을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지오그램이고요. 엔지오그램.
이 혈관, 심장혈관 계통에서 중요한 건 엔지오라는 혈관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엔지오그램, 혈관조 영상, 엔지오플라스티, 혈관 성형술, 플라스티 성형이죠. 어녹시아, 옥시아입니다. 언옥시아, 언이 없다라는 접두사죠. 옥시아, 산소, 그래서 무산소증. 에이오타는 이제 대동맥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에오틱 스테노시스, 대동맥이 협착, 붙어서 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리스미아는 이제 부정맥이고요. 아트리얼 어나스토모시스, 동맥을 연결하는 방법. 어테리오그래피, 동맥 조영술. 아테리올, 세동맥을 의미합니다. 아테리오스콜로시스, 이제 동맥경화증이고요. 동맥경화증, 특히 이제 노인들의 몸속에 이제 콜레스테롤, 지방, 뭐 이런 것이 혈관에 계속 쌓이다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동맥이 막힌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하고요. 아타리 동맥, 아테리오스콜로시스의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타리아 심방, 아타리아 벤티쿨라 로드, 방시결절, 우리 EKG, 심전도를 찍을 때 볼 수 있는 심방 방시결절, 아타리움, 아트리아 심방을 의미하는 의학용어고요. 브레디카디아 서맥, 심장이 이제 보통 성인이 1분에 60회에서 70회 정도의 심장박동, 이제 하트라이트, 심장박동을 하는데 그 횟수보다 느리게 뛰는 것을 서맥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말로는 타키카디아라고 해서 빈맥이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빈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필러리는 이제 모세혈관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카디오제닉 쇼크, 심장성 쇼크, 카디오메갈리, 심장이 부어서 커지는 것을 심비대, 카디오마이오패시, 심근병증, 코로나리 아테라시스, 관상동맥이고요. 사이어노시스, 청색증, 사이언이 청색이죠. 청색증. 다이아스톨, 확장기, 수축기와 확장기, BP, 혈압을 잴 때 심장기 확장기를 수축기와 확장기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혈관 확장되는 것을 다이아스톨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KG 또는 ECG라고 합니다. 심전도 검사. 엔도카디움은 이제 심내막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하이포콜레스테롤미아,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높게 검사가 됐을 때 콜레스테롤 혈증이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폭시아는 이제 저산소증, 하이포 적다. 산소가 적은 몸에 있는 산소가 적을 때 이제 저산소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인터벤트리큘라 septum, 심실사이막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에서.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막, 마이오카디엄, 심장 근육층이고요. 페리카디엄, 심장막, 펠버토미는 이제 정맥을 절개하는 수술 방법, 그리고 풀모너리 어터리, 폐동맥이고요. 풀모너리 서큘레이션은 이제 폐순환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펄스, 맥박, septum, septa, 중격, 심방 중격, 심실 중격 할 때 그 가운데 사이 중격이라고 하고요. 시스톨, 수축입니다. 수축기 혈압, 아까 확장기 혈압 얘기했죠. 시스톨, 수축기, 그리고 확장기, 다이아스톨, 이렇게 혈압을 잴 때 피모노메노미터, 이제 혈압 잴 때 얘기하는 수축과 확장 되었습니다. 타키카디아, 빈맥, 아까 이제 서맥 있었죠. 브레디카디아, 서맥의 반대말 빈맥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스롬보 컬라바이티스는 이제 혈전에 있는 혈전 정맥에 염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발바토미는 판막 절개술, 베스큘라 혈관,
베스큘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혈관 쪽 얘기할 때 형용사로 항상 베스큘라. CVA 아까 배웠죠. 세레브럴 베스큘라 액시던트 할 때 뇌혈관 사고 CVA 혈관 그때도 이 단어를 썼었죠. 베인은 정맥입니다. 베너스의 정맥을 얘기하는 형용사. 그 인트라베너스 인젝션 할 때 IV라고 하죠. 보통 IV. 정맥 내주사. 그때 그 단어 정맥. 벤트리클 심실. acute coronary syndrome 급성 심장 동맥 증후군을 얘기하는 ACS라고 합니다. ACS. 엔자이나는 협심증이고요. 예, 협심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많이 주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엔자이나라고 합니다. 어스컬테이션, 청진.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몸의 심장이라든지 여러 장기의 박동 상태를 이제 귀로 듣는 것을 이제 청진이라고 합니다.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고요. 보통은 이제 어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 이제 어레스트 왔다 또는 병원에서 갑자기 뭐 코드블루라고 하면 의사들이 막 뛰어가고 그런 이제 드라마에서 가끔 보는 장면인데요. 어레스트는 이제 심정지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 그래서 그때 뭐 전기 충격기라든지 아니면 CPR을 통해서 이제 심장을 일시적으로 살리려고 조치를 하는 거죠. 카디악 카테라이제이션은 이제 심장에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Congenital Heart Disease의 선천성 심장병 CHD입니다. CHD.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우려성 심부전입니다. CHF라고 하는데 여기서 병원에서 이제 CHF나 CRF 굉장히 많이 그 단어를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CHF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C가 크로닉일 수도 있습니다. 크로닉. CHORIH 크로닉 하트 페일러 하면 이제 만성이라는 단어죠. 만성 심부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CHF는 우려성 심부전이라고 CHF 써 있으면 우려성 심부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리 아타리 바이패스 그래프팅 CABG, 캐비지라고 합니다. 캐비지 수술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캐비지 수술, 심장 동맥을 우회하는 수술, 심장의 동맥을 연결하는 동맥 일부가 막혔을 때 우회해서 심장의 혈관을 연결시키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캐비지 꼭 알아두시고요.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심전도 검사입니다. 엠블리어스, 엠볼리, 색전이고요. 엔도카디아티스, 심내막염. 엑스트라 코퍼럴 서큘레이션, 체외 순환. 아까 심장에서 이 우심방 우심실로 통해서 이제 혈액이 들어오고 이 폐동맥을 통해서 순환하는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심장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제 체외 순환이라고 하죠. 엑스트라 코퍼럴 서큘레이션. 파이브레이션은 이제 세동이고요. 세동. 하트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심장 이식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HT라고 쓰이게 됩니다. HT. 하트 트랜스레이션. 그리고 헤모로이즈는 이제 치질.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이고요. 하이퍼텐시브 하트 디지즈는 이제 고혈압성 심장병. 인팍션은 경색이고요. 심근경색을 MI라고 하는데요. MI.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심근경색, 인팍션.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이제 굳어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아프고 이 MI가 발동을 하면 갑작스럽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루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라 어시스트 데비스, 이제 AVAD라고 해서 좌심실 보조기를 얘기하고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증, 머머, 심장을 청진했을 때 나오는 잡음을 머머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근경색. 어큘루전은 이제 폐색이고요. 팔피테이션, 두근거리는 현상. 그래서 예전에 보건행정 의학용어를 배우신 학생들은 이런 단어를 뭐 간호사나 아니면 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 의학용어를 배워서 이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가끔 쓰려는 좀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의학용어랑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어들입니다. 팔피테이션. 나 이 남자를 봤을 때 되게 팔피테이션이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들끼리 보통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단어도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이런 단어들은 쉽게 또 재밌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니면 팔피테이션 오고 또 테치카디아 왔어. 이 남자 너무 멋있어서 뭐 이렇게 좀 친구들 간에 의학 용어를 공부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적절히 써준다면 더 좀 외우기 쉽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근거림, 팔피테이션, 파센터 어타레어시스, PDA라고 합니다. 동맥판 열림증, 파티큐너스 코로나리 인터벤션은 이제 정피적 심장 동맥 중재술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PTCI라고 이제 PTCI 약어로 쓰입니다. 페리카이디아티스는 이제 심장 막염이고요. 류마틱 하트 디지즈, RHD, 류마티스성 심질환. 스럼보틱 어큘루전은 이제 혈전성 폐색, 그리고 트랜스 카테터 아오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입니다. TAVR이라고 쓰이고요. 베리코즈 베인즈, 정맥류입니다. 정맥류. 정맥류는 보통은 다리를 봤을 때 그 파란색 혈관, 정맥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죠. 이제 정맥류 수술을 뭐 보통 외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제 외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 또 이게 심하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심하면 반드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는 PTCA. 이게 아마 교재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굉장히 이 수술을 많이 쓰는데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퍼큐테너스 트랜스 루미널 코로나리 엔지오플라스티라고 해서 PTCA라고 합니다.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성형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풍선 확장술처럼 이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관상동맥을 넓히는 수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예습을 진행을 해봤고요.